안녕하십니까? 퀘스트 소프트웨어의 손효진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쉐어플렉스에서 카프카를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 스트리밍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와 주식 거래소, SNS, IoT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많은 실시간의 정보들을 다양한 수신자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리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웹, 마이크로 서비스 등 대규모의 정보를 서로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과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대용량 데이터의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1년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카프카라는 대용량 분산 메시지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대용량의 정보들이 카프카라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속도의 성능으로 데이터 스트리밍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카프카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2011년에 아파치에서 오픈소스로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는 링크드인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실시간 메시지 스트리밍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링크드인은 약 200여 개 국가에서 5억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당 수천에서 수만의 대용량 메시지들을 카프카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창시자인 제이콥스에 의하면 20세기의 천재 소설가인 프란츠 카프카의 이름을 따서 카프카로 장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개발한 플랫폼이 데이터의 저장과 기록, 즉 쓰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되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카프카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시면, 왼쪽 화면에 정보를 생성하는 프로듀서가 중간에 있는 카프카를 향해 메시지를 푸시하는 구조이며, 오른쪽 화면의 컨슈머는 카프카에 보관된 정보를 풀링하여 메시지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내부에는 다수의 브로커가 클러스터 환경으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브로커 내부에는 토픽이라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식별 코드할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토픽은 한 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브로커에 또 복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쉽게 설명드리면, 다수의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카프카에 적재하고, 이 데이터는 토픽으로 식별하여 한 개 이상의 브로커에 분산하여 저장이 되고, 컨슈머는 자기가 필요한 토픽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카프카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듀서와 정보를 가져가는 컨슈머가 서로 의존성이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으며, 카프카 클러스터는 고가용성과 빠른 확장성을 제공하여 수평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스케일 아웃을 보장합니다. 카프카의 뛰어난 스케일 아웃 성능은 다음의 벤치마크 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링크드인이 PC급 서버 환경에서 카프카의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로, 차트의 가로축은 카프카로 유입되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2배, 4배, 8배로 점점 늘려가면서 브로커의 개수를 계속 추가하여 스케일 아웃하였고, 이때 카프카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스루풋은 차트의 세로축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초당 1.4TB, 800만 건의
빠른 데이터 처리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쉐어플렉스에서 카프카로 연결되는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쉐어플렉스는 리드 로그에서 실시간 변경 데이터를 캡처 프로세스가 추출하여 캡처 큐에 저장을 하고, 이를 리드 프로세스가 읽어서 라우팅 정보를 매핑하여 포스트 큐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는 사전에 설정된 카프카 설정의 서버의 IP와 포트, 토픽 정보로 카프카로 접속을 하여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의 큐에 저장된 변경 데이터는 XML 또는 JSON 포맷으로 카프카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카프카에 저장된 메시지들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카프카 커넥터 등을 통해 빅데이터로 풀링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쉐어플렉스의 카프카와 관련된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쉐어플렉스의 포스트는 카프카에서 프로듀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쉐어플렉스의 포스트는 멀티 토픽과 멀티 파티셔닝을 지원합니다. 다수의 토픽과 다수의 파티셔닝 기능을 포스트 설정을 통해서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한된 DDL, 컬럼의 추가와 삭제, 트렁케이트를 지원합니다. 네 번째, 카프카의 파일 포맷은 XML과 JSON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메타데이터란 오라클 DB의 DML이 발생한 오퍼레이션 타임, DB에 데이터를 입력한 유저 아이디, 그리고 SCN, 로우 아이디,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쉐어플렉스에서 설정으로 카프카의 압축을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카프카의 브로커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 다 남아있는 브로커로 페일오버해서 리스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카프카를 기동하고 정지하거나 토픽을 생성하고 또 컨슈머와 프로듀서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줍기퍼와 카프카를 각각 실행하는 방법은 리눅스의 시스템 컨트롤 명령을 통해서 줍기퍼를 실행하고 카프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토픽을 통해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해당되는 토픽을 생성하는 방법은 카프카 topic.shar을 실행해서 create라는 옵션을 넣어서 토픽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토픽을 만들었고 나서 생성되어 있는 토픽의 리스트를 확인해 본 방법은 카프카 topic.shar에 리스트라는 옵션을 넣고 해당되는 줍기퍼와 접속 가능한 IP 또는 호스트 네임, 그다음 포트 번호를 입력하시면 현재 생성되어 있는 토픽에 대한 항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데이터를 끄집어내가는 컨슈머를 콘솔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카프카 콘솔 consumer.shar이라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줍기퍼의 IP 또는 호스트 어드레스 그리고 포트명을 넣어서 내가 아까 새로 만든 토픽을 넣어서 현재 카프카에 보관되어 있는 메시지들을 콘솔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카프카의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카프카 콘솔 프로듀서.shar을 통해서 해당되는 토픽의 데이터를 커맨드를 통해서 텍스트를 넣어서 카프카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콘솔 프로듀서.shar과 콘솔 컨슈머.shar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카프카의 데이터를 넣고 빼는 기본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제가 다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이제 줍기퍼와 카프카를 각각 실행하고 토픽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ystemctl 명령으로서 줍기퍼를 가장 먼저 스타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키퍼의 상태를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PID와 날짜 그리고 각종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카프카를 마찬가지로 스타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현재 카프카의 프로세스의 상태를 또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아이디와 그리고 로그 등을 명령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토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성되어 있는 리스트를 보면 데모와 에스플레스 카프카 두 가지가 있고요. 새로운 토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시는 화면처럼 크리에이트 옵션을 해서 새로운 토픽, 테스트라는 토픽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확인해 보시면 추가한 테스트란 토픽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듀서.쉘을 실행을 해서 이 테스트라는 토픽에 내가 타이핑한 문자의 텍스트를 카프카로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llo World, This is Son이라는 글자를 제가 타이핑을 하였고요. 컨트롤 C를 통해서 콘솔에 나온 다음에 해당되는 카프카에 대한 메시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consumer.쉘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카프카에 있는 전체 텍스트 메시지들을 출력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방금 입력한 두 건의 메시지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실제 주키포를 실행하고 카프카를 실행하고 토픽을 생성하고 프로듀서.쉘을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한 후 consumer.쉘을 통해서 데이터를 빼는 것까지 데모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오라클 소스 시스템에 있는 쉐플렉스에서 카프카 복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공고 설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프리머리 키와 위누크 키에 대한 서플리멘탈 로깅을 설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원하는 DDL이 제한적입니다. 컬럼에 대한 추가와 삭제, 트렁케이트 테이블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캡처 파라미터 중에 use supplemental keys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를 1로 선택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업데이트와 딜트가 DM에 들어올 경우 해당되는 PK와 유니크 키를 키로 잡아서 DML이 만들어지고 해당되는 게 JSON 또는 XML로 카프카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꼭 활성화해 주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안에 있는 매핑 과정에서 느낌표 카프카라는 심볼을 통해서 해당되는 컨피그레이션은 카프카로 전송된다는 것을 컨피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DDL 복제로 인해서 두 개의 DDL 관련된 파라미터를 반드시 디저블을 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Auto Add Enable과 Replicate All DDL은 0으로 설정을 하셔서 비활성화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 샤플렉스에서 카프카 서버로 연결하기 위해 설정해야 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브로커라는 브로커가 있는 IP 또는 호스트 네임의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콜론으로 해서 포트 번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명령어는 이제 SPCTL에서 타겟 x.kafka set kafka 브로커 equal 호스트 네임 콜론 포트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카프카가 클러스터 환경이 되어 있고 다수의 브로커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호스트명과 포트를 입력하시고 콤마를 넣으신 다음에 새로 그 다음에 브로커 주소와 포트명을 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픽에 대한 설정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타겟 x 카프카 set 카프카 그리고 토픽 이코르 내가 원하는 토픽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수의 토픽인 경우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프카로 전송된 파일 포맷을 JSON 또는 XML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타겟 x 카프카 set 포맷 그리고 record equal JSON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된 이 설정들이 모두 정상인지 확인해 보는 명령은 target x kafka 그리고 show라는 명령을 쳐주시면 해당되는 설정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CTL로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네, 먼저 공부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T use supplement 키를 1로 해서 활성화했고요. 그리고 비활성화해야 될 DDL 파라미터인 auto-add enable를 0으로 해서 비활성화하고 replicate all DDL도 0으로 해서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션을 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config 파일을 보시면 타겟 테이블에 느낌표 카프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라우팅 맵에는 호스트 명과 콜론하고 카프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접속하기 위해서는 SPCT에서 타겟 엑스카 카프카 셋 카프카 브로코 이퀄 호스트 네임과 콜론 포트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토픽을 넣어 주셔야겠죠. 카프카 토픽 이퀄을 아까 생성했던 테스트라는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설정이 모두 이상한지는 이제 show라는 걸 붙여서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퍼티와 메타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브로커의 정보는 카프카는 호스트 네임에 9092 포트를 입력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토픽은 테스트라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JSON 포맷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onfig된 테스트라는 파일을 이제 액티베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how 명령으로 상태를 확인해 보면 캡처와 리드, 포스트가 모두 다 생성이 되었고요. 쇼 포스트 디테일로 봤을 때 러닝 상태로 정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로 데모 테이블에 데이터를 흘려서 카프카에서 추출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테이블을 트렁케이트를 하겠습니다. 셰플렉스 계정의 데모 src 테이블을 트렁케이트를 했고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약 500건의 인서트 데이터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SPCTL에서 show post detail로 카프카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네, 500건의 오퍼레이션과 트랜잭션이 전송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show SQL로 보면 DML이 아니라 아까 같은 JSON 포맷으로 데이터가 전송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consumer.shell을 통해서 실제 카프카의 데이터를 추출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JSON 포맷의 인서트 문의 메시지들이 카프카에 전송된 것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커밋 형태로 약 500건의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이거를 이제 구글에서 JSON 포매터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해당되는 JSON 메시지를 좀 보기 편하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보기 어렵던 JSON 포맷의 데이터가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메타 정보, 오퍼레이션이 인서트이고 테이블은 셰플렉스의 데모 src 테이블이고 그 아래 데이터에는 네임이 500, 어드레스, 폰 정보 이렇게 한눈에 쉽게 JSON 데이터를 포맷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프카와 셰플렉스를 서로 동기할 때 어떤 이슈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셰플렉스가 있는 바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 폴더 안에는 카프카 언더바 리스타트 언더바 에러즈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 안에는 만약에 이제 브로커에서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다른 브로커로 리스폰 하게 됐을 때 리스타트 관련되는 에러 메시지들이 여기에 기록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때 참고해서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SPCTL에서 카프카 콘피그를 했는데 설정된 콘피그 내용이 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x카프카.target_config.yam 파일 안에 명령어를 통해서 설정된 모든 카프카 연결을 위한 접속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원인을 트러블슈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는 바 밑에 로그 디렉토리 안에 포스트 로그에 당연히 참조해서 보셔야 되고요. 카프카.로그라는 파일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카프카와 통신하면서 연결되는 접속 정보라든지
뭐 버전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보셔야 되고 이벤트 로그도 함께 보시는 것을 가이드 드립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캐시는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폴더 밑에 sp_xpsd라는 이름의 이제 카프카의 오브젝트 캐시가 있으니까 혹시 테이블에 대한 어떤 뭐 미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위한 플래그는 spopx 디버그 플래그 보시는 화면에 플래그 문자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해드린 로그와 파일들 그 디버깅 로그를 통해서 SR을 열어주시면 이슈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카프카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서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프카를 설치하고 관련된 문서를 참고할 수 있는 kafka.apache.org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신 버전의 카프카를 내려받을 수가 있고요. 또 문서도 있으니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프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을 하시게 되면 쉽게 카프카를 설치를 하고 오늘 제가 보여준 데모처럼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쉐플렉스 레퍼런스 가이드에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카프카 관련된 프로퍼티와 그 관련된 명령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해당되는 레퍼런스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카프카 복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널러지 노트들이 있습니다. 이 문서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비디오로 완성된 카프카 복제 구성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카프카와 같은 오픈 타겟 복제 구성일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 이 널러지 노트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잊지 말고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쉐어플럭스를 활용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 기술적이거나 영업적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